안녕하세요. 세상이 예술 아톨릭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크리스 가드너라는 실존 기업가 이야기를 담은 2006년작 행복을 찾아서입니다. 보시다시피 크리스 가드너의 이야기가 책으로 먼저 성공을 거둔 후 영화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실제 윌 스미스 부자의 열연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줬다는 평가를 받지만 의외로 평론가분들에게 아주 낮은 평점을 받았으며 또 돈이 행복이냐라는 빈축을 사기도 했는데요. 먼저 영화에 대한 배경과 크리스가 꿈을 이루는 과정 등을 말씀드리고 이 영화가 왜 평론가분들에게 낮은 평점을 받았는지 정말 돈이 행복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화는 경제적으로 바닥까지 갔다가 일어나서 억만장자가 된 기업가 크리스 가드너의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여기 영화에서는 크리스가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노숙 생활 끝에 대형 증권회사, 즉 우리나라로 치면 미래에셋의 30대 초중반의 신입사원으로 합격하는 장면까지만 스토리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제 크리스 가드너가 촬영 내내 관여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감독 그리고 배우들과의 모습입니다. 영화 첫 장면에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나온 뒤에 유치원 외부 벽면에 해피니스 I가 Y로 잘못 적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두고 크리스는 유치원 직원에게 언제 해피니스 Y가 I로 바뀌는지 물어봅니다. 이렇듯 감독은 영화 포스터 그리고 영화 첫 장면부터 해피니스 I가 아닌 Y로 첫 의문점을 관객에게 던지는데요. 해피니스가 Y인 첫 번째 이유는 미국 독립혁명의 주역이자 미국 첫 번째 흑인 장관 레무엘 헤인즈의 저서에서 발췌한 것이며 이 저서는 흑인과 백인이 동일한 이유를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도 영화와 마찬가지로 토마스 제퍼슨의 독립선언문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행복추구권 해피니스가 Y로 적혀있습니다. 감독은 의도적으로 미국 첫 흑인 장관의 책을 인용함으로써 인종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하고 흑인 노예제도가 철폐된 지 약 120년이 지났는데 미국 자본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 영화 속에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극 중에서 윌 스미스가 미국 5센트 동전에 그려져 있는 미국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의 행복 추구권을 언급하며 행복은 결코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추구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렇듯 Y로 적혀있는 해피니스는 행복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게 아닌 것임을 의미하며 이와 반대로 철자가 I로 올바른 해피니스는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며 I는 나를 의미합니다. 극 중에서 윌 스미스가 자신의 아들에게 농구 코트에서 말하는 장면에서 I, 즉 나는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으며 나의 꿈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해피니스가 틀린 철자인지도 모르는 빈민지역에서 아들과 자신이 벗어나오는 크리스 스스로의 나의 행복 찾기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마지막 장면에서 시험에 합격하고 빈민가 지역의 유치원 해피니스가 Y로 적혀있는 곳으로 뛰어가 아들을 부둥켜 안는 모습과 아들을 데리고 나온 후 길에서 걸어가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6년 윌 스미스는 39세, 아들 제이든 스미스는 9살입니다. 2019년 윌 스미스 52세, 제이든 스미스 22살입니다. 어렸던 꼬마가 잘 성장했고 2010년 성룡과 베스트 키드, 2013년 아빠 윌 스미스와 다시 애프터어스를 찍었습니다. 또 이후에 저스틴 비버와 어울리며 심지어 2016년 트위터에 자신이 K-POP 스타가 되고 싶다고 남겼고 또 2017년에는 4개월 내로 K-POP 싱글을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지드래곤도 국내 가수에게 문매를 맞고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이든 스미스는 연기와 음악을 넘어다니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윌 스미스가 최고의 연기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이 영화에서만큼은 연기가 굉장히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디테일한 부분에서 부성애를 느낄 수 있었으며 아들 제이든 스미스 역시 좋은 연기 DNA를 물려받아서인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연기를 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존경하는 마틴 스코세지 감독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주 찰나의 장면도 감독의 의도와 의미를 가진다. 행복을 찾아서 또한 암시 장면이 많은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화는 로버트 드니로가 활약하던 1980년대 초 샌프란시스코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때 미국은 1970년대 베트남 전쟁의 패배와
중동의 오일 쇼크 등에 의한 여파, 또 일본에 대한 무역 적자 증대로 큰 빈부격차와 대공황 이후 최대 실업률로 경기 침체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크리스에게 큰 위기가 닥치기 전에 미국 대통령 도널드 레이건은 TV에서 경기가 기나긴 불황에 접어들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거시적으로는 미국 전체를 이야기하지만 미시적으로는 크리스에게 다가올 상황을 암시합니다. 노숙자 쉼터 예배 내용이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말합니다. 이때 크리스는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와 우리에게 앞으로 지녀야 할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담이지만 극 중 나오는 목사님은 실제 크리스가 묻던 글라이드 메모리얼에 계셨던 목사님으로 아직도 그곳에서 연설을 하신다고 합니다. 또 시험을 보고 마지막 기계를 팔며 한 달 생활비를 번 크리스는 아들과 처음으로 호텔이란 곳에 투숙하게 되는데 카메라 앵글은 TV로 시작해서 피곤에 쩔어 잠들어 있는 크리스 부자를 비춰줍니다. 이 대사 속에서 크리스가 시험에 합격하고 웃음소리가 떠나질 않을 가정을 꾸려갈 것을 암시하며 또 식사 중인 크리스토퍼의 얼굴을 다른 테이블에 활기차게 웃으며 식사를 하고 있는 행복한 가정과 대비시킴으로써 크리스와 크리스토퍼가 원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쉼터에서 고장난 스캐너를 고치고 그 빛이 아들 얼굴까지 비추는 장면에서 앞으로 그 가족에게 환한 빛이 내리쬐을 것이라는 것도 암시합니다. 영화의 결론을 말씀드리기 앞서 영화 속 크리스의 상황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일반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 영화의 결말 부분의 크리스는 대형 증권사에 합격한 증권 브로커가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대기업에 들어갔지만 크리스는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는 미생을 장그래야 빚은 아니 더 못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알지 못했고 양아버지의 엄청난 폭력에 시달렸으며 어머니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는 고아처럼 자라다시피 컸습니다. 또 변변찮은 교육도 못 받았을 뿐더러 스펙과 인맥 또한 없습니다. 심지어 신입사원인데도 30대 초중반입니다. 스펙적으로 보면 고졸에 자격증 하나 없는 30대 중반의 신입사원. 과연 동료들이 봤을 때 인정받을 만한 스펙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더 난관이 많을까요? 경기 침체 속에 아내는 떠났고 집도 없고 어린 아들 하나의 흑인이며 외모는 평범하며 고졸에 자격증 하나 없는 30대 중반의 남자가 대형 증권사의 CEO로 합격했을 때 우리는 그 삶이 풍족하다며 행복하다며 부러워할 것인가요? 이 영화는 현실 속 한 남자가 평범해서 비범한 인물로 가는 과정, 즉 인생에서 목표를 이뤄내는 방법을 깨우치는 과정을 그려내었습니다. 크리스 가드너는 확실히 비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평범했습니다. 행복을 찾아서는 실제 크리스 가드너의 노숙 생활 1년 만을 영화로 담아내었습니다. 단순히 돈이 행복이다라고 시사하는 영화가 아니라 한 평범한 인물이 도전할수록 그에 상응하는 더 큰 시련을 맞이하는 것이 반복되는 플롯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과정에서 그 마인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믿으며 자신의 이력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사 담당자를 끈질기게 기다리고 스스로가 열정이 있고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위트로 면접을 합격하고 고객을 직접 찾아다니는 적극성으로 결국 쟁쟁한 경쟁사 200명을 누르고 당당히 혼자 합격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의 적극성을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으로 이뤄내려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 펼쳐지지만 세상을 욕하면서 불평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며 그 상황에 바로 적응해버립니다. 정신적으로 엄청 힘들어하는 모습이 장면에 많이 표출되며 관객에게 엄청난 연민과 위로를 불러일으킵니다. 크리스의 삶은 세상에 태어났다면 크고 작건 간에 누구나 경험할 법한 이야기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못해낼 거라고 말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하기도 하며 또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작은 성취들이 쌓여 큰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 영화를 모든 이 시대의 어머니 가장, 아버지 가장, 즉 편부모 가장에게 바치는 영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영화의 진짜 주제는 책임감 있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 항상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부성애에 관한 영화입니다.
주제는 책임감 있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 항상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The first most important thing my son ever said in his life. We got home one day only to find out the local utility couldn't wait another day to get that $19 I owed him, turn my lights off. I had to give my little boy a bath by candlelight. After a year of struggle, I didn't know whether I was going to quit, crack, or cry. For the first time, I started asking myself these doubting questions. How much longer can I do this? Where am I trying to get us to? What's going to happen next? And this little boy picked up on it, stood up in the bathtub, looked me in the eye and says, Papa, you know what? You're a good papa. Man, that was all I needed. That was all I needed. 억만금을 가져다 줘도 아들로부터 진심 어린 아빠는 정말 좋은 아빠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부모가 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크리스는 인턴 프로그램에 합격하기 전에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기 전에 이미 한 인간으로서, 한 가장으로서, 한 아버지로서 큰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화는 빈곤을 사회 문제보다 개인의 문제로 비좁게 보여줬고 백인 우월주의를 나타냈다며 평론가 분들에게 낮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있는 힘껏 자신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의 모습에 감명을 받습니다. 또 그로부터 배울 게 있다면 여운도 남습니다. 크리스는 예전부터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며 앞으로도 행복할 것입니다. 항상 매 씬마다 일반인이었으면 쉽게 이겨내지 못했을 시련들이 등장하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현재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합니다. 그는 힘든 일을 겪고 회사 동료들과 대화할 때 항상 긍정적이고 아무 일 없었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얼마나 작고 사소한 일에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며 하루를 사나요?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크리스 가드너라는 사람이 가족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며 목표를 위해 긍정적인 자세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이상 세상의 예술 아트올릭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